매일 아침 경기도에서 서울로 다시 저녁이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향하는 KTX와 지하철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터입니다. 저 역시 그 수만 명의 무채색 인파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은 유독 몸도 마음도 천근만근이었던 겨울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고단한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차를 기다리던 승강장. 수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 속으로 도망쳐 침묵을 지키던 그때 기차의 날카로운 굉음을 뚫고 소름 끼치는 비명 같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건너편 승강장에서 이제 겨우 첫걸음마를 떼었을 법한 작은 아이가 막 출발하기 시작한 새마을호 열차를 따라 울부짖으며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세상의 전부를 잃어버린 듯한 처절한 표정으로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멀어지는 기차를 향해 고사리 같은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어디에도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열차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휘청거렸고 금방이라도 고압 전류가 흐르는 시커먼 철길 아래로 추락할 것 같은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역 승강장인데 아이가 철길로 떨어지려고 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 퇴근 시간이라 근처 순찰차가 이동하는 데만 15분이 넘게 걸립니다. 일단 영무원에게 연락하세요. 영무원 번호가 뭔지, 영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 길 없는 그 긴박한 1초 1초가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승강장 스피커에서 잔인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5분 뒤 열차가 진입하오니 승객 여러분은 노란 선 밖으로. 그 소리는 마치 아이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승강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입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지만 선뜻 그 차가운 선로 위로 몸을 던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망설였습니다. 선로에 발을 들이는 순간 고압 전류에 감전되어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노트북 가방, 그리고 내일 당장 처리해야 할 업무 서류들. 하지만 그 모든 비겁한 계산보다 앞선 것은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선로 아래 어둠 속으로 영영 사라지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다는 인간의 본능이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신발 신었으니까 괜찮겠지. 저는 비명을 지르며 선로로 뛰어내렸습니다. 노트북 가방이 어깨를 짓눌러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죽을 힘을 다해 반대편 승강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아이는 이미 선로 끝 벼랑에 위태롭게 발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놀라 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슴이 찢어지는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이 임마, 이 새끼야, 거기 가만히 있어. 무서운 호통에 아이는 겁을 먹었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열차가 진입하기 직전 저는 승강장 위로 기어올라 아이를 가슴에 품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떨고 있는 동안 영무원과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아이 곁에는 낡아 빠진 쇼핑백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해진 아이의 내복 몇 벌과 식어버린 젖병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주변 목격자들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 아이를 슬쩍 승강장에 내려놓고 자신만 급하게 열차에 올라탔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 여리고 예쁜 생명을 차가운 기차역에 버리고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경찰서에 도착해 아이를 넘겨주려 할 때였습니다. 잠에서 깬 아이는 제 셔츠 깃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꽉 붙잡고는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손을 놓으면 다시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들도 당황할 정도로 아이는 저에게만 매달렸습니다. 결국 아이를 간신히 재워두고 경기도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제 옷을 붙잡던 그 작은 손의 떨림이 온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이 아이 제가 돌보겠습니다. 보호소로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제가 직접 먹이고 재울 수 있게 해주세요.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이끌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한 남자의 고독했던 출퇴근길을 완전히 바꾸었고 세상에 버려졌던 한 아이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의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며 용기란 두려움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을 때 뿜어져 나오는 빛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나요? 지금 바로 화면을 2번 톡톡 누르고 구독과 팔로우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공감이 절망에 빠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세상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전달하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찾아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하며 오늘도 우리 서로에게 기적이 되어주자는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의 온기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가슴 떨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